자, 이제 미국의 나라 빚을 걱정해야 됩니다. 뭐 연관성이 없지 않아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제한 시한. 미국 재무부에서는 6월 1일 딱 못 박았던데 일단은 정치권의 강한 해결 의지는 보이긴 하는데 채무 불이행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는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종 어떤 타결을 본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는 결론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긴 합니다. 여전히 이제 입장차가 확인이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 아마 협상은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초가 이제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식으로는 결론은 날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이제 결론이 난 이후에 모든 게 이제 풀리냐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의 현금 고갈이 이미 그 바닥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협상이 타결이 되면 곧바로 이제 국채 발행에 나서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채권금리 측면에서는 국채금리 측면에서는 수급 부담을 급격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금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10년물이 한 3.7%. 그다음에 2년물은 4.3%, 그리고 단기물은 기준금리 상단 밴드 5.25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는 어찌 됐든 6월 초라는 기간 내에 협상 결과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지금 570억 달러 예. 정도 불과하다고 예. 2021년도 12월 이후에 최저치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재무부에서는 협상 불발 시 6월 1일 디폴트 재확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케빈 매커시 하원 의장이 또다시 만나는 것 같고 예.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고 외신이. 근데 이제 빚을 또 얼마나 늘릴 거냐. 빚이라는 게 꼭 좋은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는 연일 연중 최고치 그렇죠. 찍었다고 하죠. 예. JP 모건에서는 미국의 부채 협상이 타결 시 증권 시장, 뉴욕 증시는 뭐 늦봄, 초여름 상승 랠리 돌입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됐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FOMC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6월 13일, 14일 날 FOMC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은행권 관련 위기 문제도 여전히 지속성을 좀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도 다소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점차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6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가 될 텐데 네. 주말에 시장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됐었던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그렇죠. 중단 쪽으로 좀 기우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게 중단 자체가 어떤 그 시장에서는 호키시 홀드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이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더라도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시각을 내비칠 것이다라는 어떤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중단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시장 흐름에는 뭐 긍정적인 쪽으로 좀 우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높은 금리에 이 부채에 그럼 이자에 깔려 죽을 거냐? 그래서 재정 지출을 줄여라. 예. 근데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라고 서로 밀고 당기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나서가지고 금리를 멈춰줄게 상승을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 정치권의 그 뭐 묘한 꼼수는 참 재밌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니케이 225도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하고 예. 있고 우리 코스피도 약간 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증시의 이런 순항에 좀 훈풍을 좀 같이 입을 것인지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코스피하고 S&P 500, 미국 S&P 500 지수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미국 S&P 500 지수가 랠리를 할 수가 있다면 한국도 물론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글로벌 주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그 빅테크, 그러니까 그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배터리 관련주나 한국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호재, 그러니까 코스피한테도 긍정적인 어떤 배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이 S&P 500 지수하고 연동된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S&P 500보다 한국의 코스피가 조금 더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환율 부분은 다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화가 지금 약간 약세를 올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구성하는 그 선진국 통화는 6개인데요. 네. 이 6개 통화 중에 엔화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이고요. 위안화도 좀 맞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그렇고 또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추가적인 어떤 약세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아시아 주요 통화들도 여기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안화가 독립적으로 약세 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 이게 원화하고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환율이 좀 강세를 가져야 코스피의 어떤 상승 동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힘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조금 경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일본의 엔화 약세는 뭐 리스크 예전에 같으면은 리스크 온으로 많이 쳐서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엔화 약세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 막 이렇게 또 좋아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환율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싶긴 한데 자, 뭐 해석은 이렇게 하기 나름이고 저렇게 하기 나름인데 6월 FOMC에서 과연 미국의 선택이 앞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뭔가 뉘앙스는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번 주 우리나라 금통위도 좀 있고 그렇죠. 금리 부분을 어떻게 또 풀어내고 계신가요? 일단 FOMC는 결론적으로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연준은 그 시장하고 어떤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 그 5월 FOMC 회의에서 문구를 완전히 동결적으로 돌리는 뉘앙스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어떤 그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어떤 기조 자체를 다소는 그 매파적인 어떤 뉘앙스를 품기긴 하겠지만 금리 결정 자체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금리 선물 동향에서도 역시 한 80% 이상으로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번 동결이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최종 금리 또는 일단락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연준은 아무래도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일단 동결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 요인 때문에 동결을 하긴 하지만 어느 시점, 일정 시점 이후에 경제 상황이 특히 인플레 상황이죠. 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인상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FOMC 회의에 대한 올해 연내 FOMC 회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위축시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9월 이후 빠르면 늦어도 한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상당 부분은 조금 위축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야 뭐 미국 나름대로 뭐 S&P 500 같은 데는 이제 하반기 실적을 오히려 좋게들 보더라고요.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그 감원 효과가 실적에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국내는 1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하반기에 무엇으로 좀 회복을 할 것인지 하반기 증시 상승을 하려면 그래도 동인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그 부분도 풀어주신다면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나쁘진 않았지만 실적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부분은 2분기 실적도 크게 자동차를 빼면 뭐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좀 개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오르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개선이 될 가능성은 거의 뭐 100%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보다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실적 전망 개선을
실제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고 이 높아진 실적 기준치를 하반기에도 충족시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외에도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도 어느 정도는 개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익 전망치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인데 실제 반도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측이 이제 그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은 충분히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수요 부분은 약간 불확실합니다. 미국 주요 업체들도 어떤 기업은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하반기 수요가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IT 수요가 실제로 그 회복세로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회복세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석현 부부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감원, 우리는 예. 감산. 키워드가 한 음절 차이지만 좀 예, 예. 맥락은 좀 다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이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를 한번 좀 풀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